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4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신조협력편 4경입니다. 네, 저는 전산실의 청개구리의 한치라고 하고요. 예, 저는 야부입니다. 네, 저는 동화 쓰는 이삼혜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대엽 한 분을 모셨습니다. 동주 대엽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동주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게 뜻이 굉장히 심오한데 시인 아닌 시인 윤동주? 그래서 아주 심오한데 김동주도 있잖아요. 동네 주민이라서 동네 주민의 동네 주민의 그런 숨은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멋있네. 또 닉네임. 여러 개 만들고 있어요. 동네 뭐 주민. 동안의 주인이라든지 동안의 주민. 뭐라고요? 뭐 이제 소리로만 들으시니까 마음대로 한번 뱉어보겠습니다. 네. 무협 소설 상당히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그 뭐 여러 가지를 읽지는 않았는데 유년기에 이제 무협지를 지금 대엽님들처럼 유년기에 접했기 때문에 제 삶을 사는데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약간 영웅 심리가 그래서 굉장히 가득 차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여기 물레당을 그 영웅적인 후원자로서 지금 영웅적으로 영웅적이지는 후원해주고 않고. 있는 동네 영웅. 동네 동영으로. 동영 어때요? 동영. 동영이요? 동네 영웅. 괜찮네. 전국적인 영웅이 아니라 물레동 차원에서의 영웅. 로컬 히어로 같은. 좋다. 야, 로컬 히어로 좋다. 지역 영웅. 좋은데? 대신에 신도림 쪽 가면 힘을 못 쓰는 거죠 이제. 그렇지. 로영 좋다. 로영. 그래서 아무튼 동주님 그러면은 제일 재밌게 읽으신 무협 소설 한 편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뭐 김용이 쓴 소설만 주로 읽었기 그 중에 때문에 뭐가 가장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게 역시 녹정기. 녹정기. 네, 무협의 범주에서 최고지. 제가 좀 넘어갔을 때 그리고 저는 영웅 심리에 한참 쩔어 있을 때 이제 미소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읽었을 때는. 그런데 나도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약간 결핍에 나는 대한 걸 자꾸 찾아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내가 해석할 수 있어. 위소보가 부인이 7명이야. 초절정 미녀를 7명을 자기 부인으로 두고 있죠. 장무기를 이렇게 네, 무협지를 이제 처음 이제 읽기 시작한 게 아무래도 순차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제 사조 3부곡도 1부부터 읽었고 그래서 이미 가장 강한 영향은 곽정에게 받아서 대여파 마음이 되어 있는데 이제 위소보를 보니까 충격을 많이 받고 그 위소보 얘기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위소보가 네. 우리 뭐 모든 청취자분들도 다 그 캐릭터를 아실 텐데 영웅을 흠모하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위소보가 대엽은 전혀 아닌데 영웅이나 대엽을 흠모하는 소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랑도 또 비슷하군요. 통하는 면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영웅을 엄청 부러워하고 영웅이 되고자 해. 근데 자기 인생은 영웅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위소보 캐릭터가 그 돈키호테 캐릭터랑 비슷해. 갑자기 생각나는. 돈키호테도 그 옛날 그 중세 기사도 나 기사들의 그 협의의 정신 이런 거를 엄청 흠모하거든. 네. 근데 자기는 그런 멋진 이런 신화 속에 로맨스에 나오는 기사처럼 못 살잖아. 될 수도 항상 이렇게 없고. 어긋나고 미끄러지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상은 높지만 현실이 항상 발을 담그고. 그래서 현실의 인물이 돈키호테고 현실의 인물이 위소보죠. 네. 이 가상의 인물이 그 중세 기사나 뭐 이런 대엽 영웅의 세계고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네. 대엽이나 영웅으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대엽과 영웅을 꿈꾸잖아. 그쵸. 물론 저는 별로 꿈꾸진 않는데 온라인 상에서나마 저희 청취자분들을 대엽으로 높여드릴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위소보나 돈키호테에 가까운 캐릭터라는 이런 자성이 네. 생기네요. 그 현실에서 맡긴 그 혈이 뚫리는 팟캐스트에서 대업할 수 있는 상상적으로나마 그렇죠. 실제로는 안 뚫려요. 예, 말씀이 나온 김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드 어바웃 대엽님인데요. 무협 토크 듣고 드라마 영문 1, 2 다시 보고 있는데 팟캐 내용이 드라마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시나요? 드라마 영웅문을 보고 있다고요? 네. 몇 년도 편? 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적혀 있는데요. 아마 뭐
최근 거. 거나 아니면 뭐 말씀하셨던 뭐 2008년 판이라든지 그런 게 아닐지. 최근 거 사조영전도 재밌어요. 아 맞습니다. 네, 최근 거 사조영전 그 황용도 되게 매력적이고. 네, 제가 봤어요. 감탄을 금하며 요즘에 보고 있는데 네. 드디어 자신 있게 추천드릴 만한 사소영웅전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사조영전 잘 만들었더라고요. 일단 화질이 쌩한 게 이 최근 거잖아요. 비주얼이 일단 좋고 어. 여자 배우들 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외모의 여배우는 그 누구냐 목염자를 역한 그 배우가 이게 황용보다 더 이쁘던데. 목염자. 밸런스가 맞네요. 아 근데 목염자 원래 미모의 예쁘긴 캐릭터기는 예쁘죠. 하죠. 예, 예. 근데 이제 매력적이신 황용은 아주 이쁘다기보다 장난꾸러기, 개구쟁이의 이런 중성적인 외모를 갖고 있고 네. 그 배우도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목염자가 이 여성 외모를 이렇게 막 품평해도 되나? 아무튼 목염자 외모가 되게 훌륭했고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아마 김영 선생도 품평하시는데. 그게 마치 예전에 그 신조협녀에서 네. 신조협녀 드라마 버전에서 드라마판에서 최근 신조협녀죠. 네. 그때 소용녀 역할을 한 여배우보다 이막수가 더 예쁘다. 이막수가 훨씬 이뻤잖아요. 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중평이죠. 약간 그런 가장 최근 드라마인 예, 거죠? 가장 최근 신조협녀. 제가 봤던 게 그 송수원과 지금 연애 중에 유역비. 예. 그거는 이제 너무 싱크율이 2006년판. 너무 예. 유혁빈은 개인적으로 왕언이 역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왕원이죠. 왕언을 예. 제가 좋아한다고 계속 하니까. 네. 아무튼 네 그렇고요. 통정지구 대원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30년이 흘러도 수업 시간에 읽다 뺏기던 감성 그대로다. 야, 그 연배가 느껴지네요. 네. 요즘 분은 아니다. 젊은 분은 아니다. 네. 해석하려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읽으셔도 듣는 이는 풍족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희 앞으로 이거 그냥 읽을까요? 아니 뭐 그냥 읽을 거면 그냥 그 소설 읽는 게 재밌고 저희는 소설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과한 해석은 뭐 불필요하지만 네. 그래도 소설을 읽는데 더 재밌을 만한 이런 포인트들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야 저희도 재밌고. 네. 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재밌게 해라 뭐 이런 네. 뜻이라고. 그러실 수 있겠네. 아무튼 이 댓글 남겨주신 모든 대형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과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지난주 시작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 양과와 구양봉의 첫 만남이죠. 예, 일단 양과 구양봉의 만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아까 위소보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양과가 캐릭터가 위소보와 되게 비슷해요. 처음엔 어린 시절의 양과는 위소보 캐릭터랑 매우 흡사하다. 가령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냐, 특히 그 경망한 그 성격이나 네. 그 매우 현란한 말솜씨, 상대를 조롱하는 이런 그 탁월한 능력, 이런 거에 있어서 어린 시절의 양과는 위소보와 매우 싱크로율이 높은데 그렇네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면 양과가 곽정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곽정, 물론 어린 시절에 곽정이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어렸을 때 깐난아기 때 만난 거 말고 이미 나이가 조금 있을 때 소년 양과가 곽정을 만나는 장면. 그때 곽정이 양과에게 너의 성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팔을 놓아주겠다. 양과는 뭐 아직 꼬맹이니까 되게 아프잖아요. 곽정이 막 팔을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과가 그 곽정에게 자기의 성과 이름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 성은 너이고 이름은 아비이라고 합니다. 또 알잖아.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곽정은 좀 멍청하잖아. 그래서 이게 외모가 내가 어디 알던 사람을 닮아가지고 성을 물어본 건데 이름이 너의 아비라고 하니까 성과 이름이 곽정은 그 아이가 말하는 그 이름을 듣고는 실망한 거야. 나는 양씨를 기대했는데 너씨라는 거야, 얘 성이. 아이고 누야. 곽정이 좀 멍청하잖아. 그걸 또 믿고 있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비웃고 있는 거를 눈치를 못 챌 정도로 곽정이 멍청하다는 것과 곽정을 이렇게 완전히 조롱하는 그렇죠. 그 양과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처음 만나거든요. 네. 그때 옆에 황룡이 그 장면을 쳐다보면서 황룡 똑똑하잖아. 근데 아이가 그런
곽정을 조롱하면서 표정 얼굴빛이 매우 교활한 거를 바로 거짓말을 하고 눈치채고는 있구나. 아무래도 저 교활한 저 영악하고 교활하고 똑똑하고 말솜씨가 뛰어난 게 누구를 닮았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네. 계속 이렇게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넘어뜨리죠. 응. 이게 구판과 심판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그런가요? 예, 심판에서 넘어뜨리더라고요. 응. 넘어뜨리면서 양과가 홍칠공 문화의 낙법을 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목염자가 홍칠공한테 부공을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염자가 양과한테 낙법을 가르쳐 줬으리라고 짐작을 하며 넘어뜨리는 거죠. 홍칠공식으로 넘어지나. 그 이제 뒤쪽으로 몸을 날리려다가 이제 곤두박질 쳤거든요. 제대로 그 낙법을 이렇게 보여주지는 않고. 네. 그럼 그 모습을 보고서 황룡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너의 성은 양이고 이름은 과고 어머니는 목시가 아니더냐. 물론 그 진시가 아니라 여기서 목염자로. 구판에서는 진남금의 아들이잖아요, 양과가. 근데 이 어떻게 황룡이 넘어뜨려서 밝혔는지 급 궁금해지는. 예, 이 부분이 좀 그게 생략돼 있어요. 네. 황룡이 그거를 추정하는 장면이. 네. 이 구판에서는 제풀의 발이 공중으로 향하다가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 치는 모습으로 그냥 묘사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황룡은 그 넘어지려는 모습을 보고서 뭐 그냥 가만히 두 눈을 들여다보고 너의 성은 양이고 이름은 과구나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바로 하는 거 보면 네. 이게 약간 이 부분에 혼선이 좀 있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놓치시다가 좀 뭐. 그러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강이 위소부와 닮았다라는 이 에피소드가 이거 말고도 어린 시절에 이 양과의 말 중에 그 위소부 같은 면모가 너무 많아 쌓인 거지. 근데 양가는 원래 그냥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서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꾀돌이? 뭐 하여튼 그런 꾀돌이죠. 꾀돌인 건가요? 아니면 자라나는 과정 중에서 그랬던 근데 건가요? 아버지의 일단 지능이나 외모는 어느 정도 유전이 네.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성정-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과도 어린 시절에 금왕부에서 보냈다면 아, 그럼 양강처럼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환경이 중요한데 양과는 양강 아버지 양강과 달리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 사람들한테 매일 무시당하고 막 천대받고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떠들면서 서럽고 살았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랑 목염자 어머니와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이게 목염자도 좀 문제인 게 양강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질 않았죠. 그렇지. 그걸 명쾌하게 좀 얘기를 해줬다면 후에 양과가 좀 이렇게 좀 덜 삐뚤고 덜 고생했을 수도 있는데 마음에 끊임없이 오해하죠, 양과도. 목염자의 잘못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자기가 뭐 무슨 제대로 이렇게 키울 능력이 없으면 그리고 자기가 아파. 네. 자기가 병이 들어서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서라도 황룡이랑 곽정 부부에게 찾아가야지. 그쵸. 편지를 보내서 그 사람 황룡 곽정 부부가 어디 있는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네. 인편으로라도 뭐 보내서 뭐 이렇게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그 후견인으로 이렇게 좀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근데 죽으면서 아들한테 자기가 죽으면 도와도 가라. 곽정 황룡을 찾아서 도와도로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그 시키는 말 다 잘 듣고 착하게 바른 생활로 하면서 속 썩이지 말고 이렇게 있어라. 라는 거를 유언으로 남기고 죽거든. 편지도 안 근데 자기 아들의 성정을 모르는 거지. 양과는 어머니가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네. 도화도에 가서 그 곽정 황용 부부의 말을 잘 듣고 어기지 말고 잘 따르라는 말을 듣고서 그게 지킬 자신이 없고 그게 너무 답답한 생활이어서 그래서 역으로 더 안 찾아가고 더 혼자 떠돌아다닌 거거든요. 말 안 듣고. 이거 청개구리야. 양과 캐릭터는 전형적인. 진작에 사조영웅전 후반부에 목염자랑 곽정 황룡이 만나잖아요. 그치. 그때 그때부터 곽정이- 같이 있었어야 돼. 그때 곽정이 누차 도와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목염자가 잘못한 거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갔어야 돼. 네. 그러면 양과 입장에서 어린 시절부터 곽정 황용 슬하에서 보냈으면 당연히 순탄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사랑받으면서. 근데 목염자가 자기 뭐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이 혼자 양과를 키우면서 그 가진 고생을 하고
죽을 때도 그냥 혼자 죽어버리면 어떡해. 양가 어쩌라고. 양가 꼬맹이 그 5살짜리 어린애를 그냥 놔두고 그래서 모겸자가 좀 답답한 캐릭터죠. 여기서 또 모겸자 요구로 귀결이 되네요. 살아남으려고 애가 그렇게 꾀돌이가 됐는. 그렇죠. 위소보랑 같은 거라니까. 그러네요. 위소보도 창녀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영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악한 사람을 이렇게 꼭 비난할 필요는 없는 게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곽부는 영악하지 않잖아. 네. 곽부는 왜 영악하지가 않습니까? 영악하지 영악할 않아도. 필요가 없어. 그냥 지 성격대로 그냥 살아도 주변에서 다 오냐오냐 굽신굽신 되는데 왜 머리를 쓰고 왜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뭐 뭐가 남의 비위 맞출 필요도 없고. 황룡 같은 경우는 다르지. 황룡은 어린 시절에 뭐 아버지가 뭐 대업이 아니고 곽부의 부모는 대업이지만 황룡의 아버지는 대업이 아니에요. 그쵸. 아버지도 꼬였거든. 사악한 그 공사. 당시. 그래서 자기 또 아버지랑 싸우고 혼자 거짓골하면서 남장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그 영악한 이런 잔머리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생활하려고 하다가 곽정을 만난 거지만 곽부는 그런 고생을 안 했잖아. 네. 그러면 좀 하나 궁금한 게 곽정도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옆에서 잘 중심을 곽정은 어렸을 때 그 강남 7개의 비호하에 그 어머니의 사랑 아래 그리고 순박하고 뭔가 우둔하지만 되게 의협심이 강한 이런 몽골인들 사이에서 그렇죠. 이게 순탄하게 자란 거예요. 사랑받으면서 큰 아이야 곽정은. 칠개가 굉장히 좀 엄하잖아요. 이게 방침이. 이렇게 가진학이나 그 강남 칠개는 일종의 사부이자 그 아버지를 대신하는 인물들입니다. 네. 되게 자기 무공도 가르쳐주고 남성 롤모델이지. 그리고 어머니는 인자하면서도 엄격하면서 자애롭고. 그렇죠. 그리고 그 또 롤모델이 중요한 롤모델이 있잖아. 진시황이 왜 나와? 징기스칸. 네. 태무진이라는 또 롤모델이 있었고 또 자기 형제들이 자기 의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다 몽골 쪽 사람들이었고 네. 철별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멋진 이게 의를 중시하는. 사나이 의를 중시하는 사나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았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들어보니까 다 영웅들도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초반 어떤 거는 다 어린 정해지네요. 시절이 중요해요. 어린 시절이 그래서 중반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앞날을 개척하나에 따라서 또 좋은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긴 하는데 초반은 어쨌든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사랑을 제대로 받고 뭐 정서적으로 그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그게 발육할 때 그게 제대로 안착된 아이들이 좀 순탄하게 인생을 살죠.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근데 양강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있기는 있었지만 어머니 그 포석약. 근데 어머니는 약간 정신을 놓고 살았고 포석약도 좋은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줬잖아. 어머니가 약간 솔직하게 다 대답해 주는 게 중요한 그치. 거죠. 아니 그 어머니가 그게 아이를 그 한조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양강은 나이 들어서까지도 계속 그 자기가 완한열의 아들이라고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책임이 큽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식을 낳으면 다 얘기해 줘야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이렇게 숨기면 안 돼. 자식을 위해서 숨긴다는 것이 나중에 독이 됩니다. 네. 가장 그 포석약도 문제였지만 양강의 그 비극에는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 바로 누구겠습니까? 구척이지. 구척이가 어렸을 때부터 양강에게 무공을 전수를 해줬어요. 네. 왜 무공만 전수해줬냐는 거야.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고 금왕부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무공을 전수해줬거든. 금왕부에서 포석약을 찾았으면 포석약과 그 아들을 찾았으면 데리고 나올 생각을 그쵸. 해야지. 난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요. 네. 이게 김용 유명한 선생의 좀 이런 그 미스라고 생각해요. 설정 구멍? 설정에 네. 좀 구멍이 있다. 네. 구척이 성격에 그거를 계속 놔두고 성년이 될 때까지 무공만 가르쳐 준다는 게 말이 안 돼. 구척이는 금나라를 증오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그 김용 선생의 그 설정 미스와 여러 이런 농간들로 인해 가지고 양강 성격이 개차반이 된 거지. 구도를 그리고 그 위해서 다음에 이제 양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김용 선생이 양강한테 좀 미안했던 거야. 그래서
이부를 이제 써야 되는데 양강한테 너무 미안해서 자기가 인생을 그 망가뜨렸잖아. 그러니까 양강의 아들로 자기가 좀 뭔가 보답을 해야겠다. 그래서 양강의 아들을 주인공으로 삼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큰 그림이네요. 큰 왜냐면 곽정의 아들이나 딸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너무 이렇게 뻔하죠. 뻔하잖아. 영웅의 자식이 영웅 된다는 거는 김용 선생이 좋아하지 않는 설정이거든요. 그치. 실제로도 그런 일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고생을 넘어서 대업이 되는 그 과정을 그려내겠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양과는 그 성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성격이 지극히 오만하잖아요. 자존심 덩어리야. 누가 자기 무시하는 거, 자기가 뭔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상황 이런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거 일정하게 우리랑 통하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매우 고독하고 매우 외로움에 쩔어 있는 이런 인간형입니다. 서러움과 슬픔이 가득해요. 한이 많잖아. 그러니까 매우 괴팍해지는 거야 거기서 성격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과는 성격이 괴팍해요. 네. 그러니까 그 동사랑도 비슷하고 서독하고도 일정하게 통하고 이게 홍칠공이나 곽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형이라는 겁니다.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약간 자존심도 너무 세고 그래서 성격이 너무 오만불손해. 그러면서 꼬여있어. 처량하고 스스로 항상 자기를 처량하게 서글프게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그런 면에서 곽정이나 홍칠공 같은 타입보다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도 막 자존심 컴플렉스, 열등감 그러면서도 슬픔,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함께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현대 한국인들도. 네. 그런 점에서 양과가 성격적으로 가장 공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주 대표님도 양과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제 팟캐스트 듣다 보면은 양과가 여기서 이제 주요 대표 캐릭터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많이 까이고 있는 네. 장무기에게 굉장히 조금 감정이입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살다 보면 제가 우유부단할 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렇게 장무기처럼 우유부단하고 있을 때 누가 골라주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그런 조미인 같은 사람이. 예,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양과도 많이 좋아하죠. 예, 양과가 우리랑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양과는 한 명의 여성만을 일편단심 사랑하죠. 근데 보통의 현대 우리들은 그렇긴 어렵죠. 그러기는 어려워요. 인정하고 이 여자에게도 흔들렸다가 저 여자에게도 흔들렸다가 저 남자에게도 흔들렸다가 다른 남자에게도 흔들리고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묵이랑 비슷하지. 그러니까 여성관에 있어서는 연애관에 있어서는 장묵이랑 좀 더 흡사하고 네. 그 성격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함도 있지만 막 외롭고 막 이렇게 약간 열폭하고 복잡한, 마음이 복잡한. 양과가 열폭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곽부 볼 때마다 열폭해 어렸을 때. 저놈은 뭐 그러니까 아버지만 믿고 열폭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열등감이 폭발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파괴하는 네. 갉아먹는 타입이 있다면 양과는 자기를 갉아먹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초탈하죠. 네. 스스로가 완전히 곽부랑은 비교 불가능한 오히려 곽정급의 인물이 되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곽정급의 인물이 되어가는 이런 심리적 기제에는 열폭이 그 처음부터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이렇게 충족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 오만한 그 자존심, 자존감도 아니야. 양과의 그 자존심이 양과가 대업으로 성장하는데 저는 분명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드라마를 삶의 동력으로 삼는 건 좋은데 계속 끝까지 그러면 파괴된다고. 그렇지. 양과는 중간에 그거를 넘어서거든요. 넘어서게 된 계기는 소용료. 소용료라는 존재가 다른 반드시 기제가 필요하다. 있습니다. 만약에 소용료를 만나지 못하고 계속 곽부 옆에서 열폭하면서 흑화됐겠지. 그 무도뉴 무수문 그 형제들한테 매일 이렇게 이짐에 당하고 무공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열등감만 폭발하고 제대로 그 자신을 이렇게 뭔가 다른 쪽으로 안내해줄 네. 길잡이를 만나지 못한 상태였다면
양과도 삐뚤어졌다. 아버지보다 더 못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죠. 빌런이 되지 않았을까. 정리하자면 이제 대업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이제 어린 시절의 고생과 그 고생을 밝은 길로 인도해줄 지도자 필요하다. 네. 게다가 또 양과는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난 것도 아니야. 막 곽정보다는 이렇게 기연이 매우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구양봉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양봉 만나는 장면을 얘기를 해보면 네. 구양봉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제대로 배운 건 없어요 또. 뭐 구양극처럼 이렇게 무공이 출중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린 시절에는 한마공 좀 이렇게 한마공도 뭐 배우고. 이렇게 어설프게 배우고 그리고 그 빙백 은침에 중독됐었잖아요. 네. 어렸을 때 양과가 그 이막수의 빙백 은침. 네. 근데 그 중독된 거를 이제 푸는 방식도 구양봉에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구양봉이 가르쳐 주냐? 경맥을 역행시켜서 네. 그 독혈을 빼내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매우 어려운 방법인데. 왜냐하면 곽정이 구음진경을 사조영웅전에서 거꾸로 써주잖아요. 그치. 반대로 이게 뭐 서서 해야 될 거를 물구나무 서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알려주니까 반대로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구양봉은 천재여가지고 그 무학의 기재 아닙니까? 네. 구양봉도 그 반대로 알려준 것 때문에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원래 정본 구양진경보다 구음진경보다 더 뛰어난 무학에 도달하죠. 스스로 자기가 그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반부 다음 회 때 홍칠공 관련한 얘기를 할 때 네. 이야기를 하겠지만 홍칠공은 구음진경을 순정하게 익힌 사람이거든요. 곽정 덕분에. 근데 구음진경을 순정하게 익히는 홍칠공조차도 구양봉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요. 네. 그런 걸 대신 대신 무공을 얻었거나. 근데 양과는 그 어려운 경맥을 역행시키는 그 방법을 금방 배웁니다. 금방 익혀요. 네. 그러니까 구양봉이 이 양과를 만나서 그거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거를 애가 혼자서 잘하니까 기특하겠죠. 막 진짜 똑똑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가르쳐주면 바로 터득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나의 친아들보다 더 영리하구나. 친아들이 바로 그 구양극이죠. 그 구양극도 진짜 똑똑하고 잘생기고 말주변 좋은 사람이거든. 네. 근데 그거보다 그것보다 똑똑한 거야. 아버지인 구양봉이 보기에. 응? 근데 재밌는 게 양강은 구양봉의 어떤 제자가 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아들이 해냈어. 그것도 김연 선생이 양강한테 미안해서. 그러니까 저는 분명 그 아까 제가 그냥 반농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분명 양강을 그 개쓰레기로 만든 그 김용 선생의 미안함이 그 아들 캐릭터를 설정하는데 참조가 되었다. 부모의 한은 이루어지는 뭐. 그래서 사실 양과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 아버지의 죽음의 비밀을 어렸을 때 뭐 목연자에게 들어서 알았다면 구양봉을 절대 의부로 모시지 못해요. 그럴 수 없죠. 네. 왜냐면 구양봉도 한몫을 했거든. 자기 아버지 죽는데. 그 독이 일단 구양봉. 그치. 구양봉 독이란 말이야. 황룡은 그냥 이게 중개자에 불과하지. 그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양과가 구양봉을 만난 겁니다. 근데 양과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삶이 너무 힘들었어. 그 어린 시절의 삶이. 성정이 매우 강하고 오만해서 남의 신사를 결코 지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뭐 무슨 집안이 좋아서 금수저여서 성격이 오만하면 이게 본부장님처럼 멋있기라도 하지 재벌 3세는. 근데 쥐뿔도 없는 가난한 리를 거지 같은 이런 새끼가 성격이 오만해. 그러면 인생 누가 잘 대해주겠습니까? 누가 친절하게 대해주겠어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더 냉대하고 더 구박하지 않겠어요? 현실 같으면은 특히 무공이 강한 뭐 황룡이나 만약에 나를 쉽게 위해할 수 있는 상대들이 있을 때 그렇게 비꼬다가 걸리면 그렇지. 살아남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보통은 이제 앞에서 좋은 말 해주고 아부하고 자기한테 무공 뭐 좀 한 소절이라도 가르쳐 주기를 원하지. 이렇게 대놓고 조롱하고 그렇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어도 뭐 하나 배우거나 받지 않겠다. 네. 이러한 오만불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사람의 가오지. 혹시 나한테 있는 건 자존심뿐 뭐 이런 그렇죠. 느낌. 그런 양과를 처음 양과가 뭐 이게 몇 살 때야? 이때 지금 한 6, 7살? 엄청 어리죠? 이때까지 살면서 그 일생을 살면서 한 10살은 안 됐고
한 10여 년 가까이를 살면서 이제 얼마나 고됐겠어요. 근데. 한 번도 누군가의 친절이나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사랑했지만 그 외에. 근데 자기 일평생 자기의 삶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구양봉이야. 그러니까 양과 입장에서는 구양봉이 미친놈인 건 알아. 네. 막 물구나무 서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미쳤잖아. 근데 무공은 뛰어나고. 근데 자기가 죽은 아들처럼 아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양가 입장에서는 양가가 또 성격이 오만해가지고 그렇지, 누가 자기를 잘 대해주면 똑같이 잘 대해주고, 누가 자기를 냉대하면 똑같이 냉대하는 매우 상호적인 이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막 뒤에서 칼 꽂는 타입은 아니야. 네. 누가 자기를 냉대하는데 막 앞에서 알랑거리고 막 비위 맞추는 타입도 아니야. 뒷부분에서 곽정을 죽이려고 마음 먹잖아요. 예. 근데 그때마다 곽정이 앞에서 구해주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이 사람이 날 구해줬는데 내가 그러니까. 죽일 순 없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상대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 포지션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양과 캐릭터입니다. 방어 기제가 굉장히 센 캐릭터죠.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양과 입장에서는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이 자랐으니까, 그치. 옛날 시대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에 대한 아들들의 로망 같은 게 있잖아. 뭐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자기를 이렇게 방어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어머니는 뭔가 연약한 느낌이고 아버지는 뭔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자애로운 영웅의 모습, 뭐 이런 이미지가 아들들이 갖고 있는 이 환상인데, 네. 왜냐면 왜 환상이냐, 실제 양과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런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만 보통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아버지랑 매일 싸우지. 아버지를 영웅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더 아버지에 대한 결핍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이런 환상 같은 게 더 부풀어진 거야. 그래서 마치 자기 아버지 대단한 영웅 대업으로 혼자 오해를 한 거지. 왜냐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겠냐라는 망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아버지의 실체를 모르니. 그런 상태에서 구양봉이가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미친놈이야 막 했지만, 이게 진짜 진심으로 자기를 아버지로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또 전달이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그동안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웠던 정이 그 구양봉에게 전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구양봉을 다시는 조롱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진심. 부르게 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그래서 막 마치 서로 구양봉 입장에서도 양과가 자기를 아버지라 불러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그쵸. 구양봉은 자기의 친아들인 구양극이 한 번도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지를 않았어. 왜냐면 조카로 숨기고 살았으니까.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양봉 입장에서는 이 구양극처럼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주변 좋은 이게 아들을 대체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구양봉이 아무리 미쳤어도 곽정 같은 타입에게 자기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진 않아. 곽정과 구양극은 캐릭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상극이죠. 근데 양과는 자기 친아들인 구양극과 비슷하거든요. 잘생기고 말주변 좋고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양과가 자기를 아버지라 불러주니까 너무 기쁜 거야. 자기 구양극이 살아난 것처럼. 둘 다 짠하지.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졸졸 따라다니죠 구양봉이. 둘 곽정을. 다 짠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는 이 장면이 되게 짠해요, 진짜. 짠하고 그 일부의 그 구양봉은 완전 진짜 못된 최악의 빌런이었잖아. 아치 에너미였어. 그런데 그게 김용 선생 그것도 미안한 거지. 너무 이렇게 그 악당으로 몰아넣어서 2부에서는 좀 그 금융 법사가 그 구양봉의 자리를 대신하고, 네. 구양봉은 좀 짠한 캐릭터로 뭔가 조정을 했죠. 그래도 바보로 만들 것 같아요. 바보는 아니고 아니지. 뭔가 그 와중에도 이제 정신이 맑아지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도 뭐 계속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황룡이 진짜 일부에서는 황룡의 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있으니까 황룡이 막 그 악당들 놀려먹는 거 보면 통쾌하고 재밌었잖아. 근데 2부에서는 약간 양과나 구양봉의 입장에 우리가 조금 기울게 되니까 황룡이 구양봉을 의 정신이 돌아올까봐,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름을 막 대면서 너의 구양봉이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면에서 황룡이 좀 믿거든? 얄밉거든? 짜증나죠. 예전에도 그 10년 전에 그 화산 농검대에서도 황룡의 계략 때문에 구양봉이 미친 거거든요. 네. 구음진경을 잘못 익혀서긴 하지만 자기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황룡이 계속 계략을 부렸잖아. 생각해보니 구양봉이 이렇게 된 게 황룡 책임이잖아요. 다. 양과한테 있어서 최악이고 최대 적이 제 생각에 황룡이거든요. 16년 동안 남의 신이 얘기도 했었지. 그렇지, 맞아. 아버지 뭐 양부도 미치겠지, 친부도 죽겠지. 결국은 맞아. 뭐 의도는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부의 황룡과 신조염제 황룡, 우리가 영문 일부의 황룡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이야기를 예전에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신조염제 황룡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황룡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신조염녀에서는 양과에 대한 이런 그 선입견 때문에 양과를 거의 신조염녀가 끝날 때까지 양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자기 목숨을 몇 번을 살려주고 자기 딸에 자기 남편을 몇 번을 살려줘도 계속 믿지를 못해.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식자 유한이라고 그럽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단이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이 없어요. 결여돼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누군가를 의도를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상대방도 뭔가 그렇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지. 하죠. 네. 그러니까 곽정 같은 사람이야 황룡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쉽게 사랑을 느끼고 뭔가 이런 캐릭터에게 매료당할 수 있지만 자기랑 비슷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강을 혐오했고 그래서 양과를 절대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황룡은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큰 황룡의 문제는 뭐냐? 육아에 있다. 육아법. 유가적인. 자기 자식을 정말 잘 못 키웠어. 그쵸. 곽부와 황룡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또 말할 기회들이 많겠죠. 이거 육아법에 대해서 한번 테마를 정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김용 소설로 배워보는 육아법. 황룡만이 아니라 뭐 무슨 그 황약사의 육아법, 황약사가 황룡을 그쵸. 어떻게 키웠고, 뭐 무슨 그 누구야? 그 곽정의 어머니 이평의 육아법, 뭐 등등 말고도 뭐 포석약의 육아법 다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아이가 대업으로 대업이 길지. 되는지, 어떻게 키우면 그 악당이 되는지. 재밌겠네요. 방금 전에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곽정이 육아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수저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렇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랑받으면서 자기가 롤모델로 삼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저도 사랑받으면서 컸으니까 약간 재정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롤모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존경하고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멋진 어른? 그런 게 저는 솔직히 생각해보면 저희 뭐 부모님이나 친지 어르신들이 이 방송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없었다. 아무도 그 중에 없었다. 나의 롤모델은. 그러니까 곽정보다 좀 못하지. 네. 그래서 내가 영웅이 못된 거야. 롤모델이 없어서. 힘든 삶만 사시고 롤모델이 없었다. 그렇군요. 네. 이 곽부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곽부는 일단 황룡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지만 가장 큰 잘못은 이게 황약사는 그 황룡에 대해서 완전히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진 않았거든요. 그쵸. 황약사는 또 성과를 있기 맞아요.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막 혼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 나갔죠. 고 가출한 거 아니야. 네. 근데 황룡도 만약에 싸울 때는 싸우고 혼낼 때는 혼내면서 곽부를 키웠으면 곽부도 가출을 하고 뭐 곽정 같은 사람 만났을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곽정이 혼내고자 해도 황룡이 항상 감싸줬다는 거야. 이런 게 그 황룡 입장에서 이해는 돼. 저는 많이 이해가 가요. 이해는 되지만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딸아이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한 행동이 그게 더 큰 이런 해악을 맞아요. 끼칠 수 그냥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미리 예측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어렸을 때 내 아이가 곽부처럼 크지 않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엄하게 키워야겠다 그럼 한다고 늘 것과. 하면 또 그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아이가 꼬일 수도 있거든. 제가 딸을 낳기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딸만이 아니라 아들도 아니, 왠지 아들은 그래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아들이어 봤으니까 어느 정도 혼내면은 얘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감이 있는데 딸은 도저히 그런데 그게
황룡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제가 느끼는 거는 저를 혼내는 제가 아들로 자랐을 때 저를 혼내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황룡은 어머니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아름다운 분이긴 하셨지만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태어났을 때는 그렇지. 안 계셨으니까. 어머니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황룡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어머니 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게 좀 그런 게 부족하지 없었지. 않나. 예, 그래서 곽부를 그렇게 무조건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의 사랑이 너무 그리웠으니까. 그런 거 보면 곽정도 아버지가 없었고 네. 황룡은 어머니가 편모. 없었잖아. 그러게. 네네. 이 나름의 각각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야. 양과도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무기는 엄마 장모기는 아빠 다 더- 어렸을 때 더 같이 끔찍해. 죽었고. 아, 내 사손이- 눈앞에서 사손이 사손이가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막 그러니까 이랬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엄마 그러니까 부모가 다 이렇게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고 둘 다가 다 영웅이거나 아무런 이런 결핍 없이 잘하면 아무래도 영웅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시가 있네요. 아들이나 딸을 낳고 나서 저는 바로 어디 은거하는 거예요. 어디 지리산 들어가서 은거. 그걸로 영웅이 안 돼. 아들이 영웅이 되려면 부모가 고달퍼져요. 이 시대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게다가 아들 같은 경우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영웅이 되려면 일단 부모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부모를 거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청년기에 청소년기에 반항을 좀 아닌 건 반항을 아닌가. 좀 해야 돼. 가령 이런 거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과가 어릴 때 어머니가 그 모겸자가 죽기 전에 양과한테 이런 유언을 남기잖아요. 도화도에 가서 뭐든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지내라. 이 말을 듣고서 유언이니까 앞에서는 알겠다 그러고서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도화도 갈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왜?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지내라는 말을 지키기 싫어서. 이게 양과의 심리거든요. 이걸 황룡이 바로 간파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저는 다시 이 책으로 읽으면서 개정판을 읽으면서 저는 장삼봉이 떠올랐어요. 장군보. 장삼봉도 장군보도 곽양이 이렇게 어린 지금의 양과 나이입니다. 네. 장군보 어린 시절의 장군보에게 곽양이 이게 자기가 데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자기는 양과를 연모하니까 장군보가 딱하잖아. 어디 갈 데도 없고. 사고를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장군보에게 도화도에 가서 아니 그땐 도화도가 아니지. 양양성에 가서 곽정에게 가라. 곽정 황용에게 의지해라. 거기 무공도 뛰어나시고 어린 이런 그 협의 있는 소년을 높이 평가하시니 무공도 전수해주고 잘 대해주실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아주 성격이 좀 이상한 그 여자가 있으니 자기 누나 좀 힘들게 언니. 할 건데. 구박하거나 막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럴 거다. 그렇더라도 꾹 참고 견디면서 잘 어떻게 해봐라. 곽정 황용 밑에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 양양성으로 가려고 해요. 장군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방송에서 한번 소개한 얘기지만 근데 가다가 어떤 이런 시골 촌부부의 시골 그 촌부부의 이런 대화 내용을 듣고서 아니 사내대장부가 독립에 어떻게 대한 얘기 나오죠. 저런 시골 촌부도조차도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이 장군보가 어찌 그 누구한테 무시당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참으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셀럽이고 명망가고 막 권위가 있는 이런 영웅 대업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서 곽부 같은 여자한테 자기가 수모를 참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나 장군보 사나이가 이런 가오로 거기에 안 가고 그 말안 가던 길에 듣는 거죠. 본 무당산에서 그 근거지를 잡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양과랑 똑같아. 요 이야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대원님들은 사조 삼부곡편 제13경 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곽정도 말 안 들었어요. 곽정도 결혼을 그렇지. 화쟁이랑 시켰는데 그렇지. 약속까지 화쟁만이 아닙니다. 시켰는데 모겸자랑도 시키려고 두 번, 했지. 두 그 번이나. 강남 측에는 모겸자랑 그쵸. 시키려고 했잖아요. 어른들 말 안 듣고 황영이랑 결국 그러니까. 어. 그 거기서부터 이후에 모든 갈등이 비롯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말과 부모의 말
를 거역해야 영웅이 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취자분들도 네. 혹시 청소년들이 계시다면 부모의 말과 스승의 말을 거역하자. 그래야 영웅이 된다. 거역한다고 해도 조금만 혼내자. 그치.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한테 반항하면 이 새끼가 영웅이 되려나 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유익하다. 오늘 아주 유익한 교훈을 얻은 네. 것 같고요. 청소년들에게 할 말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동주님 그리고 야분님 이사모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